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제 68회 FAT 1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23년 12월 16일 날 봤던 마지막 시험, 비대면 시험이죠. AT는 전부 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 봤던 건데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실제 시험 볼 때나 연습할 때나 실무 수행 평가, 실무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끝나면 실무 이론 평가라고 하죠. 이론을 나중에 푸는 걸로. 이론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10개 중에 한두 개라도 막히면 열받아 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실기할 때 손 떨리고. 그러니까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실무를 먼저 하시고 이론하는 걸로. 아셨죠? 자, 그럼 DB 백데이터를 내려받아야 되는데 백데이터 내려받으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저희 카페나 아니면 자, 카페 왼쪽에 자료실 공지사항에도 올라가 있는데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기출문제 백데이터 자료실이 있어요. 여기로 가셔서 지금 현재는 그 공지사항에도 있고 여기 68회 AT 여기 또는 AT 홈페이지 가셔서 받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TAT 1급부터 FAT 2급까지 다 있죠. 여기 내려받으시면 되죠. 그리고 감독관 번호는 요거 EY3이네. 일단 요걸 기억하시면서 다시 자 이제 참 설치해야지. 참 여러분 저는 바탕에 내려놨어요. 바탕에다가 그럼 이 압축 파일인데 압축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압축을 푸시고 압축 파일 푼 그 폴더로 들어가면 이렇게 FAT 1이라는 게 뜨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안함구로 만드는 거니까 추가 정보 이렇게 안 뜨는 분은 상관없고요. 추가 정보 눌러서 실행. 이건 보안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렇게 실행하면은 되겠지요. 자, 그럼 설치 누릅니다. 설치. 확인. 그리고 여기 지금 아이콘이 생성돼 있죠. 이렇게. 자, 확인 누릅니다. 확인. 그럼 아이콘이 설치됐어요. 실제 진짜 시험 보는 양식은 AT 홈페이지 참조하시고 감독관 확인 번호 죄송해요. 지금 장기침이 있어서 EY였나요? EY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고요. 숫자 3 그리고 엔터. 시작이구나. 시작 클릭하면 됩니다. EY3 맞죠? 자, 됐네 이제. 그리고 오른쪽 한 구탱이 이렇게 몰아놔야죠.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지를 열어야죠. 근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이 PDF 파일은 아니죠. 뭐 수업용 프로그램 있죠. 왜? 수업용 프로그램 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니터를 듀얼로 쓸 수가 없죠. 시험 볼 때는. 그 AT 시험 양식은 그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모니터 하나에다가 이렇게 프로그램 띄워놓고 문제지 보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 PDF는 일부러 또 이제 보여야 되니까 제가 일부러 크게 해놨는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아요. 해보면. 그래서 이거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여러분 이메일로 그 수업용 프로그램을 연습할 수 있게 일주일 전에 보내드리잖아요. AT 홈페이지에서. 그걸로 연습하시면 사실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그냥 혼자서 그냥 한두 번 눌러보고 그냥 알아서 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이제 갑니다. 문제 보니까 강우 문구고요. 문구 용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23년 회계연도 거고요. 그리고 실무 유의사항을 혹시 한 번도 안 읽어봤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정독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랑 관련됐으면 메인 매출 전표, 관련 없으면 일반 전표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 타계정 내채와 적용은 반드시 코드, 타계정 내채 08번, 타계정 내채 08번 입력하는 거. 그 다음 채권 채무는 물론이고 중요한 게 예금 거래죠. AT에서는 예금, 보통 예금, 당조 예금, 예금에도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적어야 됩니다. 채권 채무는 당연하고 예금에도 건다는 게 AT의 특징이죠. 그럼 자금관리 AT의 특징 또 있죠. 자금관리 어음 있죠. 어음 받으러움이나 이거 왜 이래?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을 반드시 추가 작업 F3번 F3 자금관리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판관비는 800번 떼고 계정 과목은 등록된 거 중에 선택을 해라. 새로 만들어 끼지 말고. 됐죠? 자, 이제 문제 1번부터 가볼까요? 그리고 비대면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제 1번을 입력을 하면은 채점 되고 입력을 안 하면 채점 안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 받았는데 변경 내용 확인해서 대표자명과 담당자 메일 주소 수정해라. 자, 이거 일단은 우리가 할 건데 솔직히 비대면 시험만을 생각하면 이거 입력 안 하고도 나중에 뒤에 가서 물음에 답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비대면 시험은 그렇게 됐어요. 이거 입력을 하나 안 하나는 채점 안 합니다. 그러나 입력을 안 하면 뒤에 가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무조건 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자 이거를 빼놓고 자 이제 다시 메뉴로 들어가서 회계 클릭하시고 그리고 회사 등록이죠. 회사 등록 클릭하셔서 늦게 열리네. 자 사업자 번호 11871 요거 115 거래처구나. 거래처네요. 거래처 등록 수정하는 거네. 그죠? 에이 참말로 회사 등록이 아니라 거래처 등록 들어가서 그럼 한국산업을 찾아야 되는 거. 한국산업이 어딨냐 이렇게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컨트롤 F 눌러서 한국 그죠? 여기까지만 치면 한국산업이 제일 먼저 나오죠. 위에 제일 먼저 나왔죠. 이렇게 한국.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1781 16은 상관없고 아까 대표자명이 여기 이경호니까 이걸 바꿔줘야죠. 이경호로 바꿔주고 그리고 또 뭐였더라? 도소매업이나 생활용품 이상 없죠. 그리고 이메일이었는데 다른 거는 상관없었고 요 이메일을 요 추가사항에 가보면 여기 있죠. 여기 담당자 메일 주소가 최가 아니고 코리아로 바꿔주래요. 그죠?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거를 코리아로 한영 눌러야 되네. 코리아로 바꿔주고 뒤에는 빌 36524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죠. 끝났네. 요거만 바꿔주면 됩니다. 끝. 그래서 나오면 되겠죠. ESC 두 개 말고는 없겠죠. 대표자명과 담당자 메일 주소 수정해라. 근데 이걸 직접 입력 안 해도 나중에 뒤에 가서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따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했고 두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수정하래요. 자, 판매 촉진 목적의 판매 촉진비를 별도로 만들고자 한다. 수행과제 미션 850번에다가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판매 촉진비로 바꾸고 그리고 구분하고 표준 코드까지 입력하래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클릭하시고 여기 코드 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바로 그냥 850을 입력하는 거죠. 바로 850 엔터 치면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판매 촉진비로 바꿔주고 그리고 구분은 4번 경비 여기 4번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고 숫자 4를 눌러도 되죠. 엔터. 그리고 표준 코드가 어딨냐? 표준 코드는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오른쪽 여기 있죠. 여기다가 091 문제에 써 있잖아요. 091이라고. 그럼 091 F2번 눌러야 되나? F2번 눌러야 되네. F2번 눌러서 91 요거네요. 이거 저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 촬영할 때만 프로그램 돌리니까 저도 이거 안 해봤던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여러분도 같이 시험 본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90일 됐죠? 끝. 나머지는 없으니까 그냥 나오면 됩니다. ESC 됐죠? 끝. 됐죠? F2번 누르면 돼요. 모르면 F2번 그죠? 자, 다음 넘기면 자, 거래자료 입력. 즉 AT 시험에서는 전표 입력을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나오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서 메인 매출 전표로 갈지 일반 전표로 갈지. 물론 보통 일반 전표가 먼저 나오고 메인 매출 전표는 뒤에서 부가가치세라고 따로 나오죠. 일반 전표로 가면 됩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을 해가지고 먼저 영수증이 나와요. 그냥 영수증이네. 그리고 1월 9일날 날짜가 여기 문제에 안 써있죠. 전산회계 할 때는 날짜를 앞에다 크게 써놓고 시작하는데 AT에서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제 날이 한정식에서 밥을 22만원 한정식 세트 몇 명이 먹었는데 모르겠어요. 지방 출장 중인 회사 영업팀 직원의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해라. 원래는 적격증빙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건 그냥 영수증이니까 적격증빙이 아니거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닌지 어쨌든 검토하래요. 그래서 자료 입력하고 여비교통비로 영수증 수치 명세서 서식에 작성하랍니다. 자, 일단은 일반 전표로 가야죠. 일반 전표 가서 여기 날짜가 0109였죠. 0109 그리고 차변에 여비교통비 저는 자주 쓰니까 여비를 코드를 아는데 여비 치고 800번대로 내려가면 되죠. 그리고 금액이 22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었죠. 물론 이거 대변에 현금 적히시는 사람 처음부터 그냥 1번 출금으로 적고 대변에 현금을 생략해도 되죠. 이렇게만 적어도 어차피 대변에 현금은 입력이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전체 메뉴로 가서 아니면 여기 찾기에다가 서류가 뭐였어요? 지출 증명 서류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라고 돼 있었죠. 그럼 여기다가 검색을 영수증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메인 화면에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걸 클릭해도 됩니다. 됐죠? 들어가서 자, 예전 시험에는 위에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예전에 우리가 대면 시험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새로 입력하는 것만. 그래서 나중에 채점할 때 여기만 딱 들어옴을 알 수 있게. 근데 비대면 바뀌면서 다른 것들이 나와 있고 나중에 요거 있죠. 영수증 제출 대상과 제외 대상 이런 거를 따로 물어보잖아요. 따로 물어봐요. 뭔 소리가 모르는 분들은 이따가 뒤에서 좀 지켜봅시다. 이따 뒤에서 지켜보기로 하고 일단은 자, 날짜 입력하죠. 2023 0119요. 0109였구나. 0109 그리고 상호가 나리 한정식이었고 그리고 대표자가 정등남이었죠. 그 주소가 광주 광역시 동구 필문대로예요. 104 가로 열고 계림동 보이는 대로 쳐야죠. 시험 채점만 생각하면 입력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사업장 주소를 입력했냐 안 했냐로 채점을 안 하니까 솔직히 입력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하세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도 여기 133 01 42 42888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22만원 달랑거리죠 자꾸 22만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지금 아까 나 광주광역시인데 여기 읍면 지역 소재냐 금융보험이냐 비거주자냐 농어민과의 거래냐 등등등등등 해서 요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요런 부분에 해당되는 건 적격 증빙을 받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상관없다. 이제 그냥 뭐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그냥 일반 기업이죠. 일반 저기 한정식 집이야. 그리고 여기 사업자 번호가 있고 그럼 이 사업자한테는 적격 증빙을 받는 게 원칙인데 여기 해당 사항 없죠.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812 여비교통비였죠. 그리고 출장비였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어쨌든 결론은 만약에 채점만을 위해서라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거 날짜하고 금액만 적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요게 적히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걸 보고 이따 물어볼 거거든요. 이따 뒤에서 보자고요. 그다음 수치명세서 일이 바로 여기 해당되는 거 있냐. 지금 우리 이 거래가 뭐 부동산 구입이냐 주택 임대냐 택시냐 간주 임대료냐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면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있으면 여기다가 선택해서 적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다 적으면 끝. 그리고 나갑니다. 저장해야죠. 그냥 열어놓고 해도 되지만 그냥 저는 닫을게요. 그 다음 요거를 좀 줄여놓을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1번은 됐고 자 수치명세서 작성하는 거 여기 저 구분에 다른 거 없죠?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 자 증빙에 의한 자료 전표 입력 또 있죠. 이번에는 현금 영수증이에요. 강남 주차장이고 날짜가 2월 13일이고 39만 6천 원이네. 부가세까지. 영업부 승용차인데 1998cc예요. 자 우리 저기 전산회계 배울 때 1000cc 초과되는 거는 1000cc 초과되는 거는 이거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이런 거였죠. 불공인가 봐. 주차. 그래서 당월분 주차비를 현금 줬대요. 자료 입력하래. 차량 유지비로 하래요. 중요한 건 1000cc가 넘는 거니까 이건 불공제 사유잖아요. 불공사유에 해당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야. 그럼 이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 54 불공으로 적어야 됩니까? 아니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니에요. 54 불공은 반드시 증빙이 세금 계산서일 때, 세금 계산서 플러스 불공제 사유일 때, 세금 계산서 플러스 불공제 사유일 때 54 불공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일반 전표에 부가세 없이 그냥 차량 유지비 적으면 됩니다. 이거 모르면 지금 잘 정리해 두세요. 54 불공은 증빙이 뭐일 때? 세금 계산서일 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 문제는 그냥 일반 전표에다 때려 넣어야 됩니다. 날짜 0213 그래 놓고 차변에 여비교통비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랬죠. 차량 유지비로 하랬죠. 차량 유지비. 그리고 금액이 396. 어차피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안 씁니다. 대변에 아까 현금이었나?
자, 이것도 현금 안 적고 출금 적어도 상관없어요. 출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차량 유지비를 하라고 그랬죠. 당연히 800번대. 전산회계 1급은 500번대, 800번대가 있지만 FAT 1급에서는 500번대가 안 나옵니다. 그냥 800번대, 800번대만 보시면 돼요. 자, 800번대. 출금 적어도 됩니다. 상관없죠. 그 다음 기타 일반 거래.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맡기신 금액이니까 예입했네. 자, 3월 25일 날 물품 보관 장소로 사용 중인 창고에 계약이 만료돼서 보증금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돌려받았대요. 자료 입력하래. 거래처 코드 입력하래. 거래처 코드가 금빛 빌딩 요거 입력하라는 거죠. 잠깐 보증금을 내가 받은 거예요 지금? 받은 거네. 그 보증금을 차변에 받아서 보통예금이지 참.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고 대변에 보증금, 임차보증금이겠죠. 물품 보관장소, 임차보증금,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네요. 보증금을 내가 내는 거였으면 대변에 현금예금 나가고 차변에 보증금이었는데 돌려받았으니까 자산감소로 없애주는 겁니다. 쉽게 하면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 이거 먼저 적으면 돼요. 날짜 3월 25일 0325 차변에 보통예금 103. 그리고 중요한 점, AT에서는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국민은행 걸어야 됩니다. 국민은행 보통 이거 걸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빠뜨리면 큰일 납니다. 얼마였지? 3,000이에요. 3,000. 이제 모니터 하나로 쓰면 참 불편한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어쨌든 어쩔 수 없어요. 모니터 두 개를 못 쓰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로 놓고 이렇게 문제집 보면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일단 보증이라고 딱 찍어보면 보증금 여러 개 나오죠. 임차보증금이겠죠. 임차보증금 됐죠. 창고 내가 창고로 빌려서 쓰고 있던 거. 거래처 거래를 했지 또. 거래처 거래를 했죠. 금비 빌딩. 금비 가로 열고 주 이런 거 치지 말랬죠. 금비 요거. 전산회계 1급이나 하는 거는 거의 똑같아요. 단 차이 나는 점 나왔죠.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라. 그리고 저기 AT는 지금 제가 참고로 카페에서 AT 강의가 이제 새로 서비스가 안 되죠. AT 강의는 이제 새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기존 회원들만 돼요. 이제 왜 그러겠어요? 많이 신청 안 하니까 수익성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카페에는 안 올리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다가 기출문제 해설 강의. 그러다 보니까 AT 특강 같은 거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좀 천천히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에도 거래처 걸어라. 잊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끝났지 참. 끝났고 예금에도 거래처 건다. 꼭 기억하시. 임차보증금 맞죠? 됐고 자, 그다음 어음. AT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어음이 무조건 나오죠. 전자어음이고 이 번호 처음 보시는 사람 쫄지 마시고 앞에 004까지는 구분 번호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 2023 0206 여기까지 연월일 그 다음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1100만원짜리 자 발행일은 2월 6일인데 만기일은 5월 10일이에요. 국민은행 구로지점에서 초록마트가 발행했고 가면서 우리 회사가 강우인가? 우리 회사가 강우문구지. 그럼 내가 받았던 거네. 보세요. 4월 7일 날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초록마트에서 상품 매출하고 받았던 어음 이게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 110번 받으러음을 배수양도했다. 넘겨준 거죠. 그럼 받으러음 차변에 있던 걸 이제 대변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받으러음. 근데 이렇게 받으러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는 110 이게 자주 쓰는 코드는 웬만하면 외워라. 자주 쓰는 코드는 웬만하면 외워라. 말 나온 김에 101 현금, 102 당좌예금, 103 보통예금, 108 외상매출금, 110 받으러음, 120 미수금. 적어도 이 정도는 외워놔야지요. 그 다음 251 외상매입금, 252 지급보험, 253 미지급금, 254 예수금. 이 정도까지는 진짜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요. 나는 못 외웠는디? 나는 안 외워도 되는디? 안 외워도 입력할 수 있으니까 안 외워도 되지 뭐. 상관없어요. 그 대신 어디 가서 남들보다 대접받을 생각은 안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00번 이거 말고도 해서 유형자산 많이 나오잖아요. 토지 201 건물 202 그 다음에 기계 206 그 다음 차량 208 비품 212 200번대 또로로 있는 것들 물론 안 외워도 됩니다. 안 외워도 되지만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또 내가 입력하다 보니까 자주 입력하는 것 같아. 그럼 외우시면 되죠. 그리고 800번대 1번 801이 급여 그 다음 811 복리후생비 813 접대비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비교통비라든가 차량유지비도 저는 외웠죠. 물론 외우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이런 거나 그 다음에 818 감가상각비, 835 대손상각비 이런 것도 자주 쓰는 건 스스로 외워라. 그럼 저는 812 같은 거라든가 822 차량유지비, 이거 여비교통비하고 차량유지비거든. 이런 것들은 제가 자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진 겁니다. 어쨌든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자주 쓰는 거다 그러면 알아서 이런 것들은 외워두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욕을 안 먹죠. 욕을 안 먹어요. 어쨌든 입력하러 갑시다. 다시 외상값 갚으려고 했죠. 자, 일단은 5월 10일로 갑니다. 0510 차변에 외상매입금 갚으려고 그래요. 이때 여기서 외상 엔터 치고 엔터 이렇게 쳐도 되죠, 물론. 근데 외상 치고 하는 사람보다 251 치는 게 빠르기도 할 뿐더러 누가 봐도 있어 보이잖아요. 당연히 채권 채무에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미소 용품이었네. 그리고 금액이 1100이었죠. 그리고 대변에 받으러옴 110. 이때 여기서도 받을 엔터 치고 엔터 치는 것보다 그냥 110 치는 게 있어 보이죠? 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봐. 받으러옴을 초록마트였구나. 초록마트한테 받았던 거잖아요. 그럼 거래처를 초록으로 줘야 되는 거죠. 거래처를 초록이 어서 들어봤는데 초롱이인가 걔는 초록마트.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AT에서는 반드시 어음이 나오면 어음이 있는 줄로 커서를 옮깁니다. 어음이 있는 줄로 커서를 옮긴 상태에서 F3. 만약에 모르면 여기 기능 모음 들어가서 자금 관리라고 있어요. 자금 관리 F3 요걸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밑에가 활성화가 되죠. 할인이냐. 자, 밑에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자, 요거 보이세요? 요거. 자, 여기 2번 할인, 3번 배서, 4번 만기, 5번 부도 이렇게 나오죠. 지금 우리 뭐 했죠? 배수양도 했잖아요. 배수양도 했으면 3번 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2번이 아니고 숫자로 3. 그럼 배서라고 찍히죠? 그럼 어음번호로 커서가 갔어요. 색깔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어음번호로 커서가 갔습니다. 여기서 F2번 일단 눌러봐요. F2번 누르면 초록마트게 보이죠? 보이면 된 겁니다. 보이면 여기 선택 탭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번호가 알아서 반영이 되고 자수 직접 받았던 거, 그 다음 나머지는 알아서 다 입력되죠. 할인한 게 아니니까 그대로 쭉 넘어가면 되고요. 만기라든가 발행일은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적요란에 반영이 되면 된 거예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자료 입력하라고 그랬고 또 하나 입력해서 현황에 반영하라고 그랬잖아요.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려면 여기서도 여기다 대고 받으러옴 현황이니까 받 이렇게 치면 현황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전체 메뉴로 간 다음에 현황이 어딨나, 전체 메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대충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받으러옴 현황 클릭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찾으면 더 빠르겠죠. 그건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고 일별, 그 다음 일별을 만기일로 검색할래, 거래일로 검색할래, 발행일로 검색할래, 네 맘대로 하세요. 자, 이제 만기가 보이네. 근데 만기일로 하랍니다. 그럼 2023 0510 그리고 뒤에도 엔터 신나게 쳐버리면 어차피 초록게 뜰 거예요. 아마 초록마트 이게 뜰 거예요. 물론 앞에가 5월 2일이면 뒤에도 5월 10일이면 뒤에도 0510을 딱 쳐주면 한 줄만 딱 뜨죠. 어쨌든 뜨면 된 겁니다. 배서했다 미보유 뭐 다 배서해서 넘겨줬으니까 없죠. 끝 나오면 됩니다. 됐고, 자 그다음 자 거래처 초록마트 미소 거래처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음관리 자금관리 F3번 이거 꼭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기타 일반 거래 건강보험료 영수증 4월분이고요. 어쩌고저쩌고 22만 얼마고 5월 10일까지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5월 말일까지 4월 20날 수납했대요. 어쩌고저쩌고.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 여기 보통은행 신한은행 통장에서 이 돈이 22만 얼마였잖아요. 이거 22만 얼마가 요만큼이 인출 찾으신 금액이니까 인출한 거예요. 인출. 아까 문제에서는 맡기신 금액 요건 예입 돈 들어왔다는 얘기고 요건 이 찾으신 거니까 인출한 거. 건보료가 빠져나간 거 5월 10날 건보료가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4월분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했던 거죠. 그걸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납부한 겁니다. 이때 보험료의 50%는 월급 줄 때 원천징수한 거. 자, 이때 머릿속에는 254 예수금이 떠오른다면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얘기고 254 예수금이 뭐다요? 이러고 있으면 아직 안 배운 거니까 그때는 이론 강의 들으러 오세요. 이론 강의 들으러 오세요 하셨죠? 그 다음 나머지는 회사부담금이다. 이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죠. 답이 써있네.
원래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보료,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811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요.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제가 세금과 공과 코드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것까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입니다. 800번 되면 821번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얘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말이 없어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야 돼요. 근데 답이 써 있어요. 답이 써 있습니다. 어쨌든 반띵해야 되네. 22만 얼마를 반띵해야 되네. 계산기 앞에 있네. 계산기 앞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 암산도 해야지. 이런 건 뭔 계산기가 하도 안 썼더니. 자, 어쨌든 날짜 5월 10일로 갑시다. 날짜 5월 10일인데? 5월 10일 이날이네? 같은 날이야? 이런 거 처음 보네. 같은 날에 문제가 있는 거 처음 보네. 그건 넘어가요. 어쨌든 그럼 차변에 대변부터 하든 차변부터 하든 상관없고요. 차변에 먼저 254 애수금, 254 애수금, 그리고 방향키로 가야 돼. 엔터 치면 안 돼요. 이렇게 엔터 치면 위에 거 쓸데없는 게 복사가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무에 나가서 이러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225가 아니지. 반띵해야지 참. 225 620 반띵하면 118 참말로 225 620 요즘 암산에 자신이 없어요. 나누기는 112 810 112 820 됐죠?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나머지는 복리후생비 811 그래서 똑같이 112 820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을 딱 써주면 되겠지요. 25640은 810인데 820 쳤네. 112 810 참말로 112 810 그래서 여기가 225 얼마요? 620 참말 뭐한겨? 됐죠? 넘어가요. 이해하세요. 저는 시험 안 봐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 됐죠? 자, 그래서 차변에 이렇게 복리후생비랑 예수금 두 개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고, 보통예금이 예금 안 걸어, 은행 안 걸었어요? 큰일 났다. 보통예금에 은행 걸어야지. 신한은행. 신한은행 보통예금 걸어야 됩니다. AT 시험에서는 예금에도 걸어라. 요걸 입력하고 안 하고 자체는 채점을 안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비대면 시험에 뒤에서 조회하는 거 있잖아요. 조회할 때 분명히 여기 신한은행이 나올 겁니다. 신한은행이. 근데 만약에 이걸 입력 안 했다, 빠뜨렸다, 그럼 뒤에 조회할 때 신한은행 금액이 틀려지겠죠. 그러면 점수 날라가는 거지 뭐. 됐죠? 넘어갑니다. 부가세도 있네. 부가세도 해야 되나? 부가세도 하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뭐 이제 부분 잘라서 하기도 하고 막 몰아서 뭐 하기도 했는데, 잘라서 하니까 또 이거 클릭하기 귀찮다네. 그럼 저는 그냥 할게. 일단 할 건데 여러분 너무 힘들다, 지겹다 싶으면 일단 멈추고 잠깐 체조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술은 먹지 말고 이거 다 조금 이었다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바로 갈게요. 부가세까지 일단 갑니다. 부가가치세, 이건 주로 메인 매출전표라는 얘기고, 1번은 정해져 있죠. 1번은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근데 써있는 건 거래명세서야. 그럼 처음 보는 사람은 이제 오늘부터 무조건 이놈이구나, 세금계산서를 거래명세서라고 써놨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 이렇게 써있잖아요. 거래명세서 강호문구가 제1유통에다가 다목적 문구함을 500개를 팔은 거예요. 이렇게 7월 12일 날 자 팔은 겁니다. 밑에 보니까 상품을 매출했다. 그리고 AT에서는 상품이죠. 전산회계 1급부터는 제품 매출이지만 AT에서는 FAT까지는 상품 매출이에요. 상품 매출하고 거래명세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한 겁니다. 그리고 대금은 7월 말까지 받기로 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외상매출이죠. 외상매출금 108 자료 입력하고 발급 전송하래요. 자, 이 얘기는 AT를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모를까, 해봤으면 뻔한 얘기입니다. 일단 어쨌든 자 날짜를 7월 10일 메인 매출전표, 전체 메뉴에서 메인 매출전표, 아니면 여기서 찾아도 돼요. 여기에서 메인 매출전표 검색해도 됩니다. 자, 7월 12일 0712 그래놓고 매출과세, 매출과세죠 당연히. 그리고 품목은 물론 채점만을 위해서라면 이거 안 써도 됩니다만, 요거 품목 다목적 문구함, 시험 보는 것만 생각하면 안 해도 됩니다. 수량 단가 역시 안 해도 됩니다. 500원의 단가는 25,000원, 500원의 단가 2만원. 이거 수량 단가 입력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습관 돼버리면, 이런 거 만약 입력 안 하는 습관이 돼버리면 실무에 나갔을 때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큰일 납니다. 거래처가 아까 누구였지? 아 참말로 누구였어? 에이, 안 보이네. 클릭 안 할랬더니 클릭하면 이게 사라지니까 자꾸, 그죠? 아 참말로. 제일 듀얼로 하면 참 좋은데, 그죠? 제일유통 전자입력이요 1번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발급 전송해야 되잖아요. 발급 전송해야 될 때는 여기를 비워둡니다. 그대로 엔터. 그리고 분계는 외상 매출이니까 외상 매출 여기 밑에 여기 보니까 여기 1번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 있죠. 요걸 선택하면은 분계가 편해지죠. 편해지는데 이거를 안 하고 굳이 나는 혼합으로 하고, 혼합으로 해도 됩니다. 혼합으로 해도 돼요. 혼합으로 한 다음에 외상 매출금을 내 손으로 입력해 줘도 돼요. 그러나 외상 딱 주는 순간 외상 매출금 딱 입력되는데 이거보다 편한 게 없잖아요. 편한 거 쓰라고 놔뒀는데 편한 걸 써야지. 자 일단 중요한 건 여기가 비어 있죠. 전자세금이 비어 있습니다. 자 발급 전송하랍니다. 자 전체 메뉴 여기다 대고 다시 전 이렇게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일로 이렇게 찾아가도 돼요. 찾아가도 되는데 전체 메뉴로 가서 아래쪽에 보면 발행 및 내역 관리가 나와요. 이렇게 찾아가는 게 더 좋겠지요. 사실은 클릭해서 요 날짜가 7월 12일이죠. 0712 그리고 엔터 신나게 딱 쳐버리면 이게 뜨죠. 미전송된 거 체크하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대로 잘 따라하세요. 체크하고 전자발행 클릭합니다. 전자발행 클릭. 그리고 다른 거 건들지 말고 확인. 그 다음 건들지 말고 요거 현금 수표 이런 거 눈뚝 들이지 말고 바로 그냥 바로 발행 누릅니다. 발행 누르고 확인. 다시 또 앞에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이번엔 아카데미 세금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가짜 홈페이지 나오죠. 이것도 눈독 들이지 말고 다른 데 눈독 들이지 말고 로그인 클릭합니다.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미전송된 거 체크하고 매출조회 클릭합니다. 그럼 이거 뜨죠. 다른 거 눈독 들이지 말고 이런 거 눈독 들이지 말고 그냥 바로 발행을 누릅니다. 여기 눌러도 되긴데 여기 눌러도 되는데 여기를 누르세요. 여기 발행 클릭합니다. 확인. 그거 끝났죠?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X표 오른쪽 끝에 안 보이는 거라 여러분. 오른쪽 끝에 요 X표 있죠. 요거 X표 누르면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여기 지금 발행 대상으로 나오지만 조회를 눌러보면 성공했다고 뜹니다. 된 거예요. 닫고 나오시고, 그럼 메인 매출 좀 왜 닫혔냐? 7월 12일 가보면 여기가 전자발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전자발행 이거예요. 꼭 기억하실 순서를, 요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뭐 설명 다 드렸으니까 따로 할 필요 없고, 자 이번에는 매출 거래인데 카드 전표가 있네. 카관가 보죠. 삼성카드라고 돼 있고 날짜가 7월 20일 여기 있어요. 여기 날짜 안 나옵니다. 17만원에 17,000원 상품 멀티펜을 비사업자한테 판매하고 발행한 카드 전표. 카과죠. 카과. 증빙이 신용카드니까 카과. 자료 입력해라. 그리고 외상매출금 처리해라. 왜 상품 팔았으니까 외상매출금으로 하라 이거죠. 신용카드 거래 외상매출금 하는 건 전산회계도 똑같죠. 자 날짜가 아까 7월 20일로 주고, 매출 쪽에 카과 여기 17번 그리고 카드사 F2번 눌러서 여기 아까 삼성카드였죠. 하나밖에 없네. 에이, 확인 됐고, 분명은 아까 상품 멀티 어쩌고였는데 멀티펜 그냥 상품 적어도 되고, 시험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멀티펜만 적어도 되고 상품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멀티펜가 뭐니? 멀티펜 참말로 넘어가요. 수량 단가는 물론 없고요. 금액이 17만원이죠. 그래서 17만원 적고 엔터 치면 안 되지요. 건별 카과 현관은 공급 대가 적어야죠. 187 적고 엔터 치면 갈라집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전산회계 배웠죠? 혹시 전산회계 1급 안 배웠다 그런 분들은 AT 하지 마세요. 무조건 전산회계 1급 먼저 하세요. 전산회계 1급 시험 다 보고 그리고 AT 준비하시면 돼요. AT는 어차피 매달 있잖아요. AT는 어차피 매달 거의 뭐 1년에 몇 번이야 매달 있기 때문에 AT는 전산회계 1급 따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전산회계 1급 없이 AT만 하는 건 BB예요. BABO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산회계 1급 먼저 하시고 AT 하세요. 아셨죠? AT는 전산회계 1급 합격 수준에서 지금처럼 특강 몇 번만 들으면, 아니면 기출문제 강의만 몇 번 들어보면, 지금 전산회계랑 다른 점
문제 형식이 다르지만 지금 보면서 해석하면서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전산회계 1급이 돼 있다면. 근데 전산회계 한 번도 안 배우시오. 그럼 AT 하지 마세요. 해봤자 의미 없어요. 넘어갑니다. 거래처가 누구였더라? 아, 신지희구나. 신지희 됐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아니고 분계는 카드는 카드. 아래쪽에 나오잖아요. 카드 거래는 카드는 카드 4번. 그럼 카드를 주는 순간 여기 외상매출금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심지어 거래처 신용카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혼합을 줘버리면 상품 매출하고 부가세만 뜨잖아요. 그럼 차변에다가 외상매출금을 내 손으로 입력해주고 넘어가보면 안 돼요. 다시 올라와서 신지가 아니야. 다시 카드사 뭐였지 아까? 무슨 삼성카드를 또 찾아가지고 입력해줘야 돼요. 왜 이래 왜 이러는겨? 여기다 대고 그냥 카드 딱 주면 끝날 일을. 안 그래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걸 쉽게 하라고 현금, 외상, 카드, 혼합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헷갈려요 이러면 어디 가서 특히나 우리 격리 업무, 회계 업무는 돈을 만지는 거, 기업의 돈을 만지잖아요. 돈을 만지는 중차대한 일을 맡을 수 있을까요? 현금, 외상, 혼합 이게 헷갈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습관이 처음부터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어디 가서 욕을 덜 먹을 거예요. 근데 꼭 잘못 습관 들여오신 분들은 아마 습관 고치려면 힘들 겁니다. 어쨌든 이왕이면 고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이 카드사 입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품 매출이라는 점 기본 세팅이니까 건들 건 없고 세 번째네. 매입 거래. 근데 웬 청구서? 납부기한 나오고 뭐야? 30만 8천원 뭐야 이거? 어쩌고 저쩌고. 읽어보자. 자, 자료 설명. 영업부에 8월분 전화요금. 전화요금 청구서 통신비. 작성 일자로 미지급금을 계상하고 납부 기한일에 자동이체한다. 이거 작성 일자 요때 청구서를 받는 거예요. 이때 미지급금 계산한대 253. 그리고 요 납부 기한에 자동이체해서 돈이 빠져나간대요. 인출되는 거야. 근데 밑에 보니까 자, 작성 일자 기준. 작성 일자가 여기네. 9월 3일 기준으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데 과세 매입으로 하고 전자 입력으로 하래요. 근데 중요한 건 요거. 여기. 자, 키워볼게요. 여기. 분명히 위에는 청구서인데 밑에 보니까 이 청구서는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 세금 계산서입니다 라고 써있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혹시 가스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이나 이런 청구서 보면 지로요금 통지서에 보면 이렇게 조만한 글씨로 써 있어요. 그래서 과세 매입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소리가 없어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네,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아예 써 있죠. 어쨌든 날짜가 요거 9월 3일 날짜로 하랬죠. 9월 3일 날짜 9월 3일 0903. 그리고 매입과세 51번. 분명은 아까 전화요금이었나? 8월분 전화요금 그죠? 여기는 시험 보는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된다. 그러나 웬만하면 적어라. 금액이 여기 28만원. 여기 아래쪽에 보이죠? 여기 부가세 28,000원. 무슨 통신회사였죠? 미래통신. 전자입력 1번.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써 있었죠 아까.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써 있었으니까 1번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지급으로 주려며요. 미지급. 그러니까 혼합 줘야죠 여기서는. 그리고 기본 세팅 부가세는 냅두고 당연히. 그 다음 상품을 통신비 전화요금이니까 통신비로 바꿔야 되잖아요. 800번대. 그 줄 바꿔서 대변에 미지급금. 됐죠? 미지급금. 미래통신 됐습니다. 자, 통신비 그리고 미지급금으로 쓰는 게 포인트. 거래처는 자동 입력됐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매입거래. 파란색 자체가 매입거래죠. 근데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네. 그럼 면세라는 걸 알 수 있죠. 면세거래인가 봐. 그리고 시대교육한데 마케팅 책을 샀나? 뭐지? 어쨌든 교육이래. 책이 아닌가? 밑에 가볼게요. 그리고 외상이라는 얘기는 미지급했다는 얘기죠. 지금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 우리가 풀고 있는 건 강우잖아요. 강우 입장에서는 미지급했다는 얘기예요. 미지급. 외상매입금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상품거래였으면 외상매입금이죠. 상품거래였으면. 근데 상품거래가 아니면 미지급. 그럼 교육 어쩌고 나오니까 상품이 아닐 거야 아마. 밑에 보죠. 여기 있네. 마케팅 교육 실시했대. 계산서 받았대. 교육훈련비잖아요. 교육훈련비. 상품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미지급금이고요. 만약에 상품이었으면 외상매입금이에요. 문제 따라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전자입력.
딴 건 없네. 그럼 날짜가 11월 1일. 자, 날짜 11월 01일. 매입 쪽에 면세니까 53번. 돈 나가는 건 매입 쪽이잖아요. 그래서 품명은 뭐 B2B, B2B 한영키 누르고 마케팅 교육. 이거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 얼마랬지 또 까먹었어. 안 보여. 60만원, 60만원. 그리고 거래처가 시대교육 됐고, 전자입력 계산서도 전자가 붙어 있으면 전자입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외상이니까 여기서 외상 2번 주면 안 되지요. 여기서는 안 되지. 여기서 외상은 상품거래. 헷갈려요? 헷갈린다면 할 말 없습니다. 어쨌든 상품거래일 때 그때 외상이고, 지금 상품거래가 아니니까 외상 주면 안 됩니다. 이때는 혼합이에요. 자, 쉽게 하라고 하는 건 재고자산 거래, 재고자산 거래입니다. 기본 세팅 상품을 교육 훈련비로 바꿔줘야 돼. 800번대. 그리고 대변에 뭐였지? 외상 미지급금 끝.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전자임료 줘야 돼요. 미지급금이고 교육 훈련비요. 됐죠? 자, 매출거래 또 있네. 빨간색은 매출거래. 내가 누구한테 팔았어. 중고나라한테 12월 1일날 제습기를 팔았어요. 160만원. 대금결제는 없네. 밑에 보니까 오호,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중고나라에 매각하고요. 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매출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출과세 11번. 대금은 하나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고요. 장부금액은 150, 즉 원가 200에 감가누계가 150이었대. 이때 머릿속에는 비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었었고, 감가누계는 반대쪽 대변에 있었을 것이다. 처분했으니까 이렇게 서로 없애야 되겠구나, 이런 게 뭐 눈에 들어와야죠. 자, 일단 이런 걸 감안해서 자, 이제 입력합니다. 날짜 12월 1일, 날짜 12월 01일, 매출과세 11번, 품명은 비품 제습기 판매, 뭐 이런 식으로 안 적어도 됩니다. 그다음 공급가액은 아까 얼마였더라? 160만원. 그리고 거래처가 어디요? 강우가 누구한테였지? 중고나라한테 팔았고, 전자입력으로 하랬죠? 전자입력 1번. 뭐 첫 번째 문제 발행하는 거 빼고는 다 전자입력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상품거래가 아니죠. 혼합주입니다. 그리고 기본 상품 매출이 아니라 비품을 팔았으니까 212 비품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원가여가 200을 없애줘야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차변에 비품, 대변에 감가누계 있었을 것이다, 없애준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비품 200, 그리고 차변에 대변 반대쪽 차변에 이때 감가상각 누계니까 감가 치고 엔터 치고 하는 게 아니라 213 적을 정도의 센스. 비품이 212가 보이잖아요. 비품 212가 보이니까 바로 밑에 213 적는 센스. 여기다 감가 치고 엔터 치면은 감가상각 누계가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참고로 전산회계 K랩에서는 오른쪽에 여기 계정 과목이 있죠. 이게 그 차량에 대한 건지 비품에 대한 건지 건물에 대한 건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비품 212 플러스 1번 213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센스껏 212 213 플러스 1번 뭔지 모르면 전산회계 배우러 오세요. 요 금액이 아까 문제에서 50만원이랬죠. 50만원. 그리고 돈 들어왔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왔냐? 아까 저기 160만원에 부가세까지 한 176만원 들어온 거죠.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와서 여기 무슨 은행이었지? 하나은행으로 거래처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고 대차가 안 맞아. 차변이 226이고 대변이 216. 차변이 큽니다. 차변이 크니까 대변에 뭔가 써야지. 즉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써야죠. 이익이 10만원인 거 이해되세요? 이익이 10만원이죠? 어떻게 알아요? 장부금액이 아까 문제 장부금액 150이라며요. 150만원짜리를 160만원에 팔았으니까 10만원 이익이죠. 10만원 이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른 건 확인할 필요도 없고 이익 10만원 나왔으면 맞는 거죠. 은행 보통예금에 거래처 은행 바꿔줘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입력하는 거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갈게요. 자,
자,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회계 처리에서 일기 확정 신고서를 조회하래요. 그래서 30날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대한 처리해라. 그리고 원래 여기까지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험 너무 친절해. 납부할 거 있으면 위지급세금으로, 환급받을 거면 미수금으로 처리해라. 거래처 코드 적어라. 세무서, 거래처 적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조회를 하래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여기서 부가세 신고서를 검색해도 되고, 전체 메뉴로 간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를 밑에 열어서 일기 확정 0401에서 0630 열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매출세액, 여기 잘 봐야죠. 요거 여기 매출세액 합계하고,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여기 매출세액이 1676만 6천원하고 아래쪽에 매입 쪽에 매입 쪽에 매입세액 합계, 여기 매입세액 합계 7, 요거 어디 갔니? 요거 7465 000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서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매출세액이 16766 요거였고 16766이었고 매입세액은 6765 매입세가 밑에 요걸 봐야지. 7465 제가 어딜 본 거야 아까? 왜 여길 봤지? 여기 봐야지. 7465 아까 말씀드렸죠. 7465 요거 보고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6월 30일자로 하랬죠. 6월 30일자로 그래서 6월 30날 일반 전표. 그래서 0630 열어가지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아까 16766이었고, 그리고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을 없애줍니다. 자주 쓰면 255 135 이것도 외워질 거예요. 모르면 물론 부가라고 치고 엔터 쳐서 입력하면 됩니다. 요 금액이 7465였나? 7465 요게 7465 그리고 차변이 크니까 대변에다가 미지급세금 거래처 세무서 딱 주면 되죠. 세무서. 차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되네. 그럼 아래쪽에 나오는 차액 9301 쳐주면 되죠. 그래서 대차를 일치시키면 된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전표 입력하고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입력까지는 됐고요. 자, 이제 비대면 시험의 특징이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조회 문제가 나오잖아요. 바로 결산이네. 결산부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좀 끊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커피 한잔 하시고, 커피 한잔 하는데 3박 5일 걸리는 거 아니죠?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바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